조금 전에요. 법무부로부터 인사 관련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바로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인데 법무부가 당시 항소포기를 비판했던 검사장들의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쭉쭉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박혁수, 김창진, 박현철 검사장이 좌천성 인사겠죠.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고요. 그리고 곧바로 본인들이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를 되니까 이 세 사람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사장들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인물들인데 법무부가 대략 한 달 됐나요? 항소포기 논란이 이어진 지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그리고 검사장급의 정유미 검사장도 대전고검 검사 사실상 강등 이런 얘기 지금 법무부에 인사가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항소포기 논란에 대해서 검찰, 대검찰청이든 법무부든 입장을 내라라는 그 검사장들 혹은 이 검사 지도부에 대해서 좌천성, 강등성 인사를 한 법무부네요. 네.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인사를 하겠지만 글쎄요. 앞으로 이 문제도 또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문제로 등장할 겁니다. 자, 일단 검사장들 지난번에 이 입장을 안 낸 검사장은 딱 3명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남부지검장과 김태훈 남부지검장과 지금 동부지검장 그리고 이제 검찰 과장 이 세 사람만 빼고는 전부 다 검사장이 이런 입장을 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검사장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항소 포기를 했냐? 그 물었을 따름이에요. 물었는데 그거를 징계를 한 겁니다. 자, 이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요. 지금 이 중요한 정치권의 인사들이 돈 받았다는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없어졌어요. 예. 이거 지금 전부 다 국가수사본부에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류의 사건은 보통 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검찰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사건을 중대한 사건을 경찰청 국수본에서 수사할 수 있을까요? 총경이 지금 본부장인 팀장인 상황에서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이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붕괴가 되면서 나타나고 예. 있는 대표적 사건이다.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누가 수사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나마 그동안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해왔고 빠른 결론을 내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공수처 지금 검사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검찰 지금 검사장들 전부 다 좌천되고 다 사표 내고 있어요. 예. 검사들 수사할 지금 의욕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수본에 보냈는데 국수본이 과연 전문성이 있을까요? 이런 류의 사건에 대해서 정치자금 수사를 해본 과연 그런 전문성이 있을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이 정권이 결국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사들 저렇게 징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이 후과 앞으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장유미 대변인, 이제 제가 좀 기억을 되돌려보면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소포기 논란 때 워낙 정치권의 공방이 많았고 당시에 이제 노만석 대행도 마치 자기가 윗선의 외압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그만두면서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은 신중히 검토하라는 말 2차례 정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의를 표명한 사람들이 항소포기 논란이 항소포기가 부당하다 얘기한 게 아니라 도대체 항소포기 논란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라라고 성명만 냈을 뿐인데 저렇게 좌천성, 강등성 인사를 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그리고 검찰청 검사징계법상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법 부당한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검사장들은 이걸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같이 이름 올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있었는데 2차 수사 거의 다 무죄 받았거든요. 그 2차 수사팀을 꾸렸던 게 윤석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무죄를 받았다는 건 수사가 무리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법원이 증거 능력조차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소된 사람들을 똑같은 다른 사건으로 계속 불러대면서 사건을 키워나갔거든요. 그게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러니까 1차 수사팀에서 키를 잡고 있던 검사들은 이 성명에 이름 올릴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이 허용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서 영전하기를 바랐다는 겁니까? 저는 순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예. 1심에서 사건이 뒤집어졌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1심이 판결이 지고지순한 판결이에요? 정의로운 판결인가요? 그럼 2심은 뭐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2심 자체를 못하도록 지금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1심이 모든 게 옳기 때문에 너네들이 잘못했다라고 결론 내리는 거? 그러니까 아예 항소조차 안 한다? 근데 이걸 질문했는데 그것도 같이 질문했는데 다 잘못이야? 징계한다? 글쎄요. 자, 최근에 보면 이 여당이 공무원들이 항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죠? 그 지금 법 개정 준비하고 있죠. 항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항명하는데 지금 이 징계를 하죠?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다른 항명은 괜찮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항명하면 죄를 묻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법은 왜 만들죠? 항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이건 너무나 이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장현우 대변인 말씀도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 공무원들이 이제 뭐 항명성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적극적인 조치는 해야 되지 않냐라는데 법무부 얘기는 이렇습니다. 검찰 조직의 기강 확립, 기강 확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혁진 변호사님, 제가 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항소 포기 논란을 야당에서는 추징 포기 논란 아니냐? 그리고 왜 그 대장동 일당들의 돈을 이렇게 못 받아내냐, 환수 못하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나중에 사실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은 1심 잘된 판결이 나왔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쭉 이런 논란이 이어지니까 당시 이제 여당에서도 빨리 추징 포기해야 된다. 대장동 사람들 그거 주머니 들어간 거 돈 뺏어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검사장들은 그 논란, 그 과정을 알고 싶었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인사조치 단행에 대한 여러 비판 야당에서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 기강 확립은커녕 검찰의 기강은 항소 포기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너졌다 그 생각 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검에서 부장하다가 이번에 중앙지검장 된 그 박 부장이 예. 어떤 사람이냐면 범죄 수익 철저하게 환수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블루벨트인가 그런 벨트까지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제일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는 항소 포기해가지고 범죄자들의 수익을 공고히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성명서에 이렇게 이름 올라가게끔 한 게 그게 단체 행동입니까? 제가 봤을 때 지난 정권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뭐냐면 민주당이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예. 입틀막 한다고 비판을 했잖아요. 지금 정권은요 입틀막 수준이 아니라 아예 재판을 틀막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번에 이제 옷 벗은 그러한 그 검사장들이 뭐 대구지검장, 부산지검장, 뭐 광주지검장 핵심 요직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예.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검찰청은요 한 10개월쯤 뒤면 문 닫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검사장 하면서 나름 검찰총장 뭐 기대하고 그랬을 수 있는 사람들도 예. 이제는 뭐 큰 아쉬움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손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누가 범죄자를 갖다 잡겠습니까? 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강 확립 차원에서 법무부가 이 검사장급,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항소 포기 논란과도 관련 있는 인물들이 인사 대상에 포함이 됐다. 속보 만나봤습니다.